네, 안녕하십니까. 저 스튜디오 갈릴레이의 김태균 그룹장입니다. 저희 스튜디오 갈릴레이는 이제 DRT라는 수요응답형 버스 관련된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 연구원에서도 대중교통이라든가 도시교통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시지만 저희는 이제 실제 지자체라든가 이런 필드에서 이루어진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는 발표 자리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DRT 도입의 배경은 다들 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DRT라는 건 수요응답 버스라고 해서 사실은 새롭게 생긴 수단은 아닙니다. 실제 법령에서도 이미 수요응답형 버스라는 그 도입 기준이라든가 한정면의 기준들도 명시하고 있었고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으나 지금 이제 4차 혁명 시대에서 새로운 그 기술 발전에 더불어서 이제 다 함께 조금 더 부각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용자가 발생하는 수요를 대응하기 위한 수요응답형 버스고요. 탑승자가 예약이라든가 호출에 의해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런 DRT 서비스들이 부각되는 이유는 인구의 감소라든가 고령화, 그리고 최근 2, 3년 동안 겪었던 코로나19라든가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대중교통의 경제성이 좀 악화되는 상황에서 일부 사실 수도권이 아닌 외곽에서는 폐선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 단순히 운수사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자들은 낮은 수준의 서비스, 그리고 운수사들은 52시간제라든가 임금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 그리고 지방 정부도 매년 아주 작은 지자체도 매년 한 50억에서 100억 사이에 재정지원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가 기존에는 단순히 폐선, 감차 이런 수준에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최근에 이런 것들이 DRT라든가 이런 서비스로 좀 대체할 수 있겠다라는 기술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실 수도권은 한 25%에서 30% 수준의 대중교통 분담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안부에서 최근 인구 소멸지구, 인구 감소 지역으로 선정했던 지역들에 보면 대부분 버스 분담률이 10% 미만, 그리고 실제 지자체에 내려서 만나보면 이것을 늘리기 위한 뾰족한 방법도 사실 가지고 있지 못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재정지원금도 좀 줄이고 버스 이용률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각 지자체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환경적인 요소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히려 1인당 수송에 대한 그 연료 소모량이 수도권보다 지방권이 한 2배 가량 많이 쓰고 있다. 그만큼 뭐 공차로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이랑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그래서 이 DRT 기술의 개발에 초점을 기존 아까 앞에 말씀드린 과거의 농어촌 버스의 수요응답형 버스를 DRT 1.0으로 정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로 들어간 플랫폼 형태의 단순히 앱으로 이동하고 있는 수준을 2.0, 그리고 나아가서 먼저 시뮬레이션을 계획하고 운영하고 모니터링하는 이런 통합 솔루션까지를 3.0으로 저희는 내부적으로 측정을 하고 3.0 서비스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IT 전문가도 사실 포함되어 있지만 IT 전문가와 함께 교통 데이터 전문가가 포함돼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동의 패러다임을 반영을 하고 각 지자체에 맞는 좀 솔루션을 개별적으로 도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타머스 POM이라고 해서 계획과 운영, 모니터링, 즉 계획 도입 전 단계부터 DRT가 도대체 몇 대나 필요할지, 어느 정도 서비스에 도달할 수 있을지를 먼저 지자체라든가 시도 단위의 대안을 보여드리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 뭐 제가 이거 오늘 PDF로 떠와서 그동안은 영상은 스킵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지역에 저희 교통카드라든가 토지 이용 자료를 활용해서 콜 데이터를 생성해서 한번 가상의 DRT를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럼 최적의 운행 대수라든가 2대나 3대를 운영했을 때 대기 시간, 이동 시간 등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으로 실제 차량을 호출하거나 혹은 콜센터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제하는 시스템에서는 실제 이거는 저희 웹사이트 화면이고요. 실제 청주시에서도 해당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지금 실시간으로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이동이라든가 이용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세 가지 형태를 최종적으로 DRT 3.0을 저희 비전으로 삼고 이제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과천과 저희가 발표 자료에서 이제 과천콜 사례로만 말씀드렸는데, 최근 하반기에는 또 청주에서 콜센터에 콜버스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두 지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릴 거고, 두 지역을 나눈 이유는 과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도 그 과천 시내 도심에서 사실 이루어진 콜버스 서비스고, 그로 인한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청주 같은 경우에는 기존 공영버스를 대체함으로써 시 외곽 지역, 조금 더 이제 취약 지역에서 이루어진 콜 사례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과천 콜버스입니다. 과천 콜버스는 기존의 과천시 가련동과 문원동 일대에서 한 3대의 버스를 추가 투입해서, 실제 운행은 2대만 수행을 했고요. 2대의 버스를 투입해서 기존의 3번과 5번 버스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기존 버스 플러스 과천 DRT를 추가한 형태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초기에 운수사에서 노선 버스의 수요가 다 뺏기는 거 아니냐, 사실은 새로운 시스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벽을 치고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경계로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득을 했고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설득 과정을 거쳤고요. 그리고 저희는 운행하면서 빨간색으로 저희 레드존이라는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이제 과천 중심 지역에 사실은 택시가 가지고 있는 영업권 지역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택시와의 상생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레드존이라는 지역을 서비스를 했고, 그린존은 이제 농촌 취약지구에서 레드존 지역은 진입할 수 있고, 레드존 지역에서 농촌 취약지구로는 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서비스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버스 취약지역이었기 때문에 파란색 점에 기존에 한 10개 정도의 정류장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DRT 운영에서는 그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가상 정류장으로 책정을 해서 기존 10개에서 40개 가량의 가상 정류장까지 확대해서 서비스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배차 성공률은 시민들이 타고자 했을 때 모든 안내를 했느냐, 그래서 실제 최종적으로 99.9% 차량의 배차를 모두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완료 이용률은 79.5%, 타고자 했던 사람이 실제 목적지로 한 10명 중에 8명까지는 끝까지 서비스를 이용했다. 나머지 20% 정도는 좀 더 나은 실제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버스가 먼저 와서 그 버스를 탔거나 아니면 더 빠른 시간이 필요해서 택시를 탔거나 이런 형태로 이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하루에 일평균 한 50명 정도 이용을 하셨고요. 실제 시간대별 이렇게 로그는 데이터로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일평균 대기시간 7.8분으로 기존에 1시간에 한 대씩 버스가 다녔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대기 시간을 30분으로 산정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게 교통 분야에서 배차 간격의 2분의 1을 적용했을 때는 약 한 74%의 감소 효과가 있었고, 실제 운행하던 3번, 5번 버스가 하루에 뛰는 거리가 약 400km 이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226km를 운행해서 약 한 45.6%의 운행거리 감소가 있었다. 그리고 호출 방식은 과천, 아까 이 호출 방식을 제시드린 이유는 뒤에 청주랑은 또 다른 패턴이 있기 때문에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유저가 한 87%, 수도권 같은 경우에 사실은 앱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익숙하기 때문에 87% 높은 비율로 앱을 이용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그래프 하나가 제가 오늘 발표해서 보여드려야 될 핵심적인 그래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좌측에 106명이라는 것은 기존에 버스 운행, 2개의 버스 운행이 하던데 100명을 사실 수용을 했다. 그리고 저희가 콜버스를 이용하고 했을 때 150명까지 누적이 됐고요. 마지막 단계에서 최종 265명이라는 수치는 저희와 그리고 콜버스 그리고 그 3번과 5번 버스를 합쳤을 때 최종적으로 그 지역의 대중교통 이용 객수가 기존 100명에서 265명으로 한 165명 정도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무적이었던 건 이유는 회색 쪽 라인을 보시면 기존의 3번, 5번 버스가 기존의 106명, 그리고 저희가 콜버스를 같이 운행한 이후에 220명으로 사실 2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을 한정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역을 도달한 이후에는 다시 그 마을버스나 다른 버스를 연계해서 서비스를 해서 지역 대중교통이 오히려 전체적으로 증가했다. 이게 핵심적인 포인트가 듭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역 거주 인구 1인 대비 그 대중교통 승차율이 130% 증가했습니다. 이 지역은 전체 인구 대비해서 기존에 약 한 3.8% 정도의 대중교통 이용률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9.8%까지 대중교통 자체 이용률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DRT 서비스가 좀 더 많은 서비스를 확보함으로써 지역의 잠재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증명됐기 때문에 좋은 사례였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 이제 과천 콜센터는 과천 콜버스는 3개월 정도 운영을 했었고요. 운영 후에 시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만족을 했었을 때 기존 노선보다도 과천 콜버스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었고, 그리고 기존보다 더 많은 통행을 했다는 비율이 77.2%로 잠재 수요에 대한 또 다른 설문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청주 콜버스 운영 사례입니다. 청주 콜버스는 현재 지금 오송역 중심으로 운행을 실제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콜버스는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0월 5일부터 운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12월 31일까지 청주시와 이제 시범 사업을 계획하였고, 현재는 워낙에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청주시는 이 시범 사업을 좀 더 내년 3월에 본사업에 들어가기 전까지 좀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과천이 한 6제곱킬로미터 정도의 범위였다면 이번에는 30제곱킬로미터로 상당히 넓은 지역을 커버하는 농어촌 지역에 도입되는 DRT 사례였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청주시는 기존 공영버스 52번과 54번을 대체하는 형태로 전환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송역 같은 경우에는 오송역 주변에 도심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과천과 마찬가지로 도심 지역은 그 도심 지역 서비스를 그대로 받을 수 있게끔 하였고, 그린존은 실제 취약지구, 농촌 지역이 외곽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에서 이 서비스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게끔 그린존을 넓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청주 콜버스는 농어촌 지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앞서서 과천 콜버스는 사실은 규제 샌드박스라는 그 국토부 승인 절차를 거쳐서 한 9개월 정도 소요됐다면 청주 콜버스는 이제 농어촌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기존의 법 제도 안에 들어있는 지역이라서 한 3개월 정도의 차량의 도색이라든가 이런 준비만 통해서 단기간에 빠르게 시행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희 내부적인 그 시뮬레이션 통해서 최적의 대수를 산정을 하여서 시작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실제 운행을 하게 되면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지금 첫 번째로 탈 수 있는 버스와 그 다음 버스를 선택해서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관제 시스템으로 그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기존 과천 콜버스보다 조금 더 저희가 신경 썼던 부분은 결국엔 농어촌 지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노인 인구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시인성을 높이기 위한 그 번호판 시향과 정류장에도 조금 더 심플하지만 번호가 좀 더 명확한 이런 것들로 구조를 했고요. 콜버스 이용자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을 대안해서 콜버스의 라인 수도 좀 더 늘려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나눠줄 콜버스 명함이라든가 전단지도 같이 준비해서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배차 성공률을 조금 더 알고리즘을 개선시켜서 배차 성공률은 100%로 완료를 하였고요. 이용 완료율도 기존의 초기 시행에서는 55%에서 현재 계속 지속적인 알고리즘과 추가 배차 등을 통해서 현재는 한 65.1%까지, 현재 최고 높았을 땐 70%까지도 배차 이용 완료율을 높이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지금 최종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건 4대가 운영하고 있는데, 초기 저희가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는 3대가 최적이라고 산정을 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유는 저희가 개통 전에 이 지역에 그 2대의 공영버스가 타고 있는 승객 수가 5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잠재 수요를 예측을 해서 한 80명까지도 이건 이용할 수 있게 한 대 정도 늘려서 3대를 준비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청주시도 이 지역은 농어촌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80명까지도 가지 않을 거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실제 이용하고 났을 때 10월에는 130명, 그리고 11월에는 140명, 그럼 제일 많았을 때는 사실 200명도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50명, 80명을 준비했었는데 200명까지 도달해 버리니까 사실 초기에는 좀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청주시에서도 한 대를 더 증차하는 계획에 동의를 해주셨고, 저희도 내부적인 알고리즘 개선을 위해서 계속해서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기존 대중교통 농어촌 지역의 수요가 2.4배 증가하였고요. 그다음에 주말에는 오히려 그 기존 감차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같은 기준에서는 5.5배까지 수요가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출근 시간의 집중은 수도권과 같지만 그 사실 오후 첨도 개념이 없습니다. 농촌은. 그래서 농촌은 사실은 뭐 오후 첨도 시간에 맞춰서만 차량을 주시게 되면 이 비첨도 기간에 사실 실제 더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가 기존에 되지 않았다. 그래서 수요에 응답할 수 있기 때문에 오후 시간에 일률적인 이 수요를 다 처리할 수 있었다. 이게 뭐 DRT 서비스의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한 기존 이 지역도 2시간에 한 대의 버스가 다녔던 지역이어서 평균적으로 84.5분의 대기 시간에서 주중 19분, 주말 11.8분 수준으로 어느 정도 이용하기에 만족도가 높아진 서비스로 발달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또 재미있는 포인트는 지금 저희가 기존에 30분 이상도 사실은 안내를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서비스가 좀 안정화되면서 15분에서 19분 정도의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 민원이 20분에서 30분짜리를 좀 안내해달라.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기존의 과거의 대기 시간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맞춰서 이동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용자들이 대기 시간을 선택해서 취사 선택할 수 있게 되면 어르신이 예전엔 정류장에서 대기 시간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집에서 대기 시간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내가 움직이는데 그러기에는 15분이 너무 짧다. 네, 이런 요구가 있어서 20분대 안내를 좀 해달라 이런 요구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선택할 수 있는 그 개수도 좀 늘리거나 아니면 예약할 수 있는 방식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기존의 공영버스가 한 703km 정도 운행거리를 뛰었습니다. 현재 691km 4대가 뛰고 있고요. 운행거리는 크게 차이는 없었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한 3배에 가까운 수요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운행거리는 그거보다는 감소를 시켰다. 만약에 같은 수요라고 했다면 사실 이 운행거리는 이거의 한 30% 이상도 감소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과천 사례와 조금 더 달랐던 점은 그 호출 방식에서 앱을 사용하는 비율이 57.9%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87%였던 과천 지역에 비해서는 그 콜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 콜에 대한 시스템의 대응도 저희도 상당히 중요하고 향후 이제 연구원에서도 이런 것들을 도입할 때도 상당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지역 맞춤형으로 또 발전시키고 있는 부분은 어르신들의 거부감이 제일 컸던 것은 하루에 2번 오더라도 내가 아는 시간에 오는 그 정시성에 대한 니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어서 15분 오는 것보다 정각 2시에 오는 버스를 타고 싶다 이런 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이 왼쪽 상단에 있는 포인트가 초등학교입니다. 기존에는 사실은 그쪽으로 가는 초등학교가 없었는데 수요 응답형이라는 게 사실 5분에서 10분 정도의 그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 늦는 친구들 이런 것들이 생겨서 지금 이제 오전 시간대와 오후 시간대에 그 고정형을 한 대 정도 배차시켜서 좀 혼합해서 좀 유동성 있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요구가 들어왔을 때 이런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다시 이제 지자체라든가 수요 기관에 다 보내서 요청하신 대안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드리고 취사 선택할 수 있고 같이 고민하고 다시 이제 지역 맞춤형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긴 시간 발표 드려서 감사합니다.